안녕하세요. 코딩 테스트 합격자 대기 C++. 오늘은 해시 단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인데요. 그 해시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해시의 요소인 해시 함수와 충돌 처리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릴 거는, 어, 여러분들이 코딩 테스트 문제를 풀 때 이 해시 함수와 충돌 처리를 꼭 알아야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그 C++에서는 언노드 맵이라는 그 자료형을 쓰면은 이 해시 함수 충돌 처리를 고민하지 않고도 해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그 자료구조 알고리즘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해시라는 게 무엇인지 이 정도는 알고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해시 함수 충돌 처리를 설명했고요. 만약에 뭐 이게 필요 없다면은 바로 그 예시 부분을 보셔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 연락처를 하나 생각해 봅시다. 이름이 있고요.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 해당되는 연락처를 저장을 하려고 이름이 있고 이름에 해당되는 연락처를 저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배열 하나에는 이름만 이렇게 저장이 났어요. 그래서 배열 0번째는 이름 1, 뭐 이름 2, 이름 3, 뭐 홍길동, 이름 5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만약에 내가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연락처를 알고 싶어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연락처를 알고 싶으면은 먼저 이름 테이블에서 홍길동을 환영 탐색해요. 그 다음에 그 위치에 해당되는 전화 테이블을 참조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네, 이름 테이블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까지 탐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홍길동이라는 그 사람의 위치에 해당되는 전화번호 테이블의 위치로 접근해서 전화번호 4, 이게 이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홍길동의 전화번호는 뭐 전화번호 4로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탐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음, 물론 이게 다 가능해요. 탐색이 잘 되겠죠. 근데 문제점은 성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장 최악의 경우를 보면은 이름 5가 있잖아요. 이름 5가 있는 것들 검색하려면은 무조건 이 배열에서는 선형 탐색을 하기 때문에 이 끝까지 가야 돼요. 네, 이름 테이블의 끝까지 일단 탐색을 해야 되고 그 위치에 있는 전화번호 테이블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이름 자체 정보를 가지고 이름의 위치를 찾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홍길동이 이름 테이블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죠. 배열로 구현한 연락처는. 그렇기 때문에 선형 탐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조금 더 그 연락처를 좀 더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는 없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시만요. 이 홍길동이라는 우리가 이름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뭔가 이 해시 함수라는 걸로 어, 홍길동의 홍길동 이름을 보고 이 해시 함수를 통해서 얘가 어디 위치에 어느 배열 인덱스에 그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지 이걸 바로 알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죠. 그래서 네, 선형 탐색보다 조금 더 빠르게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바로 이 홍길동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뭔가 자료 구조를 만들어 보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을 보시면은 그래서 보면은 이 해시 함수라는 게 네,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해시 아까는 배열을 이용했지만 이번 해시를 적용한 연락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해시는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변환된 값을 인덱스로 삼는다. 아까는 그 값, 그러니까 이 변환된 값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이 함진아, 박현규, 최은영, 임대현 이 이름 있잖아요. 이 이름 자체를 가지고 그 인덱스를 알 수가 있게 이렇게 구현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인덱스를 알 수 있냐면은 이 함진 그러니까 이 해시 함수라는 걸 중간에 두고 이 해시 함수라는 걸 중간에 두고 키, 이 키, 이 키를 해시 함수에 넣으면은 이제 인덱스가 나오게 이렇게 하는 거죠. 네. 해시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키를 해시 함수에다 넣으면은 이 인덱스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까 그 배열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인덱스를 유추할 수 없었지만 우리 이제 해시 함수라는 개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뒤에 가서 배울 테지만 일단 무언가의 해시 함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키를 통해서 바로 배열 인덱스에 한 번에 접근이 가능한 이 자료 구조란 말이죠. 네. 이러한 거를 해시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키가 여기 중간에 있는 해시 함수를 통해서 네, 바로 인덱스에 해당 위치에다가 이제 바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해석해 보면은 예를 들어 함진아라는 키에 이 키에 해시 함수를 적용하면은 인덱스 2를 얻는다. 해시 함수를 통해서 우리 인덱스를 바로 얻을 수 있다 이거죠. 함진아라는 키를 통해서 해시 함수를 거치면은 우리는 인덱스 2를 얻는다. 그러니까 함진아라는 이 키는 해시 함수를 몇 번을 해시 함수를 적용할 때마다 인덱스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치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을 해봐도 함진아의 해시 함수 적용값은 2가 된다. 알겠죠? 불변해야겠죠. 할 때마다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연락처의 위치를 바로 알 수 있다. 아까 그 배열로 그 선형 탐색을 할 때랑 다르죠. 바로 알 수가 있죠. 배열로 탐색을 할 때는 데이터 개수가 n개라면은 비고 n이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키를 통해 바로 위치를 알 수 있으니까 한 번에 알 수 있다. 비고 1이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 자체를 인덱스로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구조가 해시라는 거고요. 해시에는 요소가 이 키를 인덱스로 변환해주는 해시 함수 그리고 버킷 이 데이터가 담겨 있는 걸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그 해시 테이블이 하나하나 있죠. 이 하나하나를 버킷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 버킷, 해시 테이블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를 해시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시 함수를 만드는 몇 가지 방법을 좀 자세히 배울 거예요. 해시 함수는 뭐냐? 이무의 특정 키를 해시 테이블의 인덱스로 변경해 준 함수다. 네. 지금까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근데 어, 두 가지가 키포인트인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어떠한 특정한 키를 해시 함수를 통해서 변환한 값 있죠. 이게 해시 테이블의 인덱스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해시 함수의 값은 이 해시 함수에서 나오는 값은 해시 테이블이 n개라면은 해시 테이블이 n개라면은 텍스트로 쓸게요. 해시 테이블 크기가 n개라면은 당연히 0에서 n-1을 뱉어야겠죠. 그래야 해시 테이블의 인덱스가 될 거 아니에요. 네, 해시 테이블 크기가 n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번째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해시 함수도 뭔가 이 수학적으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키가 있고요. 홍길서라는 키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해시 함수를 적용하면은 동일한 인덱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충돌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충돌을 최소화하는 게 좋은 해시 함수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후에
이 충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네, 오늘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은 홍길동과 홍길선은 다른 키입니다. 그리고 이 서로 다른 키에 대해서 해시 함수가 동일한 인덱스를 반환할 경우 이거를 충돌이라고 한다. 네, 그리고 우리는 이따가 충돌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것도 배우게 됩니다. 네, 첫 번째 해시 함수는 나눗셈법인데요. 가장 간단해요. 이게 해시 함수인데 이 x가 키입니다. 키. 네, 이 키를 k로 이 모드 같은 경우에 나눈 나머지거든요. 이게 나머지, 그러니까 설명드리면은 이게 대부분 아시겠을 텐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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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 퍼센트가 모듈 이 퍼센트를 모드라고 해요. 그래서 7 모드는 뭐냐면은 3이래요. 왜냐면은 7을 4로 나누면은 여기 1이고 나머지가 3이잖아요. 그래서 이 3이 이 모듈러 값이 되는 거예요. 이 나머지 값이에요. 그래서 이 키의 값을 k로 나눈 나머지를 인덱스 값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때 k는 소수를 사용하고요. 이 소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충돌을 줄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어, 잠깐만 수학적으로 해보면은 이게 결국엔 나눈 나머지잖아요. 근데 봐봐요. 이거를 만약에 k를 2로 했어요. 2로 했어요. 그러면은 2로 나눈 나머지죠. 그러면은 짝수는 무조건 0이고요. 필수는 무조건 1이 되겠죠. 0 아니면 1이 나오죠. 그러면은 충돌이 되게 많이 일어나죠. 무조건 0 아니면 1이니까 충돌이 되게 많이 일어나죠. 하고 우리는 그 해시 테이블의 크기가 K인데 해시 테이블의 크기가 K인데 0, 1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도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소수 같은 경우에서는 이 나누어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골고루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수로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책을 읽어보면은 아주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잠깐 설명드린 이거랑 비슷한 원리긴 해요. 근데 한번 나중에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설명드리면은 특정 키를 K로 나눈 나머지를 통해서 해시 인덱스를 활용한다. 네. 이게 나눗셈 법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간단하고 심플하고 좋아 보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단점이 있어요. 결국 그러면은 봐봐요. K라는 소수가 있어야 나눗셈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해시 테이블의 크기가 봐봐요. 해시 해시 테이블의 크기가 커지면 더 큰 소수가 필요하죠. 그렇죠? 네. 왜냐면은 해시 테이블의 크기가 K면 네. 0에서 K-1까지 나오는 소수가 있어야 돼. 모듈력을 했을 때. 그런데 이 더 큰 소수, 이 소수를 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굉장히 뭐 공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소수 자체를 큰 거를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런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뭐 심플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는 하죠. 그 다음에 곱셈법. 방금 나눗셈법은 K가
소수여야 하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이블 크기가 커지면은 큰 소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수 자체를 구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 곱셈법인데 곱셈법은 소수를 활용하지 않아요. 소수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수가 필요 없어요. 그 대신 황금비라는 걸 곱해요. 황금비라는 곱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공식은 이건데요. 제가 이거 공식을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드릴 거예요. x는 키, 이 a라는 건 황금비고요. 네, m은 최대 버킷의 개수입니다. 네. 제가 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황금비를 설명드리기 위한 그림이고요. 이 뒷장에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 A라는 거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가 뭐냐? 황금비라고 하는데 A가 뭐냐? 이걸 알아봐야겠죠. 어, 비례식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A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B예요. 그리고 이 둘을 합한 거는 당연히 A 플러스 B만큼 길이겠죠. 황금비는 뭐냐면은 여기서 B분의 A는 A 플러스 B분의 A는 황금비. 이렇게 해가지고 방정식을 풀어서 얻어낸 해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대략 황금비는 이렇게 됩니다. 소수점이니까 뒤로 쭈루룩 계속 있는데 일단 이렇게만 표현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황금비의 소수 부분을 사용할 거예요. 곱셈법의 이 소수 부분이 곱셈법의 A에 해당됩니다. 6180, 398 이렇게 있는데 이걸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네, 황금비를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이 황금비가 뭐 이런 걸 말한다. 뭐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뭐 황금비를 사용하는 이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위키피디아에 황금비를 검색해 보시면은 아마 이럴 때도 황금비가 사용되는구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넘어가면은 우리는 이제 황금비를 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그 키 값에다가 a를 곱해요. 아까 이 x 곱하기 a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곱한 값은 정수 부분이 있을 거고 소수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7이면은 이거는 정수 부분이고 이거는 뭐 소수 부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말이죠. 네. 여기서 모듈러 1을 해요. 네. 이 결과에다가 모듈러 1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정수 소수 부분에서 소수만 취한다는 의미예요. 네. 소수를 취한다는 의미고요. 네. 거기서 m을 곱해요. 여러분, 소수 부분만 취했잖아요. 그러면은 어, 이 지금 여기까지 x 곱하기 a 모듈러 1까지 해서 나올 수 있는 값의 범위가 0에서 0.9999999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다가 m을 곱하면은 0에서 m-1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뭔가 이제 보이죠. 우리가 여기서 그 m을 곱해버리면은 이 정수 부분만 활용하면은 우리는 0에서 m-1까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인덱스에 활용하는 거예요. m을 곱한 다음에 정수 부분을 취하면은 이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취해서 이 0이 여기에 해당돼요. 이 m-1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곱셈법이 조금 더 복잡하죠? 그 대신 소수가 필요 없다. 뭐 이겁니다. 근데 이거 딱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인터넷 찾아보면 되게 어렵게 되는데 막상 알면은 되게 아무것도 아니긴 하죠. 네. 이게 막 영어로 보면은 되게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알아두시고 나중에 논문이나 그런 걸 보시면은 괜찮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 키가 숫자에 해당되는 뭐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이 키가 우리는 문자열로 주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문자열 해싱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자열의 해싱은 문자열의 아스키 코드 값을 활용한 해싱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공식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설명을 우린 이해를 해야 해요. 공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어, 이러한 배열이 있고 이 배열의 이름을 우리는 S라고 할게요. 네, 이 S예요. 그러면은 이 S0, S1, S2, Sn-1에 해당하는 이 0은 이 배열의 인덱스에 해당되고요. 네. 그러면 이 S0은 A가 될 거고 S1은 B가 될 거고 뭐 S2는 C가 될 거고요. Sn-1은 뭐 F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 문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해시 함수를 적용하려면은 숫자로 되어 있어야 되는 숫자로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거 숫자로 어떻게 변환하냐? 각각 숫자로 하나씩 배칭시켜줘요. 여기 보시면 A는 1, B는 2, C는 3, D는 26. 뭐 만약에 뭐 대문자 A는 27,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 문자마다 숫자를 하나씩 이렇게 네,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숫자로 바뀌겠죠? 네. 그리고 이 P는 31로 하는 게 보통이에요. 이게 이건 자세히 설명 안 드릴 텐데 이게 홀수이면서 메르센 소수라는 건데 이 값을 균등하게 퍼뜨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P는 그럼 이제 P도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M은 내 테이블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식에서 M도 알았고 S도 알았고 P도 알았죠. 네. 보면은 어, 각각의 문자에 대해서 P, P의 제곱, P의 3승, P의 n-1 점점 큰 수를 곱하고 마지막에 모듈러 M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음, 만약에 이게 P가 31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P가 31이라고 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문자열이 20개예요. 20개면은 31에 19승까지 구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문자열이 50개면은 31에 50승까지 구하죠. 이 값을 구하다 보면은 우리는 코딩을 하기 때문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이 값을 구한 도중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지 못할 수가 있어요. P의 n승 이렇게 가면은 지수승으로 가면은 값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수정된 공식을 사용합니다. 네. 실제 구현할 때는 수정된 공식을 사용해요. 만약에 수식만 구하라고 했으면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구현할 때는 오버플로우를 생각해야 되므로 우리는 네, 변형된 식을 사용하는데요. 이게 바로 다음에 있는 변환된 공식입니다. 네. A 플러스 B 모듈러 C는 A 모듈러 C, B 플러스 B 모듈러 C 모듈러 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변형하면은 이렇게 돼요. 각각을 모듈러 해준 거를 더하고 마지막에 모듈러 M을 해줄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구현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오버플로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이거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많은 해시 함수가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는 제일 간단한 나눗셈법, 곱셈법, 그다음 문자열 해싱 여기까지 알아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그 해시 충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해시 충돌이란 이 서로 다른 키가 있어요. 근데 이 해시 함수를 적용하니까 이 두 키에 대한 해시 값이 똑같아요.
이거를 충돌이라고 합니다. 헉, 왜 해시값이 같지? 이렇게 하고 되게 당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체이닝 방법, 개방 주소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체이닝 방법. 만약 같은 인덱스가 나왔어요. 해시 함수를 적용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B, C, K에 대해서 원래는 각각 값이 다른데 해시 함수를 적용하니까 같은 위치를 이렇게 가리키는 충돌이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처리하냐? 이 각각의 이 값을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네. 그래서 이 체이닝이라는 네, 말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최악의 경우에는 만약에 데이터가 N개 있어요. 근데 전부 충돌이 났어요. 진짜 최악의 경우죠. 이 이거를 N개로 다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되면은 이 맨 마지막 N번째 원소를 찾는데 비고 N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밑에 거가 이 얘기를 하는 거.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론적인 접근이고 솔직히 이게 다 충돌 날 일은 되게 극히 드물고요. 이거는 책에는 깊게 설명 안 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처리를 해요. 내부적으로는. 그 라이브러리가 우리가 이미 라이브러리에서 해시가 구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내부적으로는 충돌 처리를 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코딩 테스트 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서 이 간단한 그 체이닝 개념 기초가 이렇고요. 실제 라이브러리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정도만 일단 아셔도 돼요. 나중에 이제 깊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영상으로 나가면은 이거 아니야 하고 막 엄청 네, 달려들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은 일단 잠깐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체이닝의 기초 개념만 아시는 거예요. 링크드리 이렇게 쌓을 수 있다. 이 정도 아시고 나중에 좀 더 깊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방 주소법. 잠시만요. 개방 주소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해시 테이블 외에 추가 공간을 사용했잖아요. 체이닝에서는. 근데 얘는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해시 테이블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 시 다른 빈 버킷을 찾아 충돌값을 삽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기존 테이블을 사용하자. 추가적인 메모리 할당 없이 기존 테이블을 사용하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체이닝 기법보다는 메모리를 아낄 수 있죠. 추가로 사용하는 메모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메모리를 아낄 수 있고 HKI. K는 키값이고 I는 충돌 시 이동할 버킷수. 예를 들어서 I가 1이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값 2가 됐어요. 근데 여기도 충돌이 일어났어요. I가 1이면은 한 칸 이동하는 거. 그다음 또 충돌 났네. 여기서도 충돌이야. 그럼 또 한 칸 이동해요. 또 한 칸 이동.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그래서 보통은 네, 아이의 1을 쓰는 경우는 많지 않고 여기다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또 하긴 합니다. 근데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 i는 충돌 시 이동할 버킷수, m은 버킷 사이즈 이렇게 해서 개방 주소법. 네. 이전에 배웠던 게 체이닝, 얘는 개방 주소법. 이렇게 충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해싱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개방 주소법이고요. 해시 함수를 일단 이거 적용해 보고요.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두 번째 해시를 적용하는데 그냥 적용하지 않고
이 내가 했던 이 i를 곱해서 적용하는 거. 네. 그래서 이때는 해시 함수가 두 개고, 네, i라는 변수가 하나 추가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뭐 n개로 확장할 수도 있고요. 뭐 3중해싱, 4중해싱 할 수도 있는데, 네, 2중해싱 개념만 알면은 확장이 가능하겠죠. 네.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중해싱이다. 해시 함수를 두 개 적용하고 두 번째 해시 함수에는 i를 곱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해시 충돌 방법까지 알아봤고요. 해시 개념, 지금까지 배운 걸 설명드리면은 해시 개념, 다음 해시 함수, 해시 함수에서는 나눗셈법, 곱셈법, 문자열 해싱이 있었고요. 근데 해시 충돌 처리하는 방법은 체이닝 방법, 개방 주소법이 있었는데 개방 주소법에는 선형 탐사, 이중 해싱 이 두 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이제 해시를 공부했어요. 그러면 이제 해시를 활용해서 언제 이 해시를 활용해야 되냐 이런 접근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네, 지금까지 해시 이론이었고 실제 문제를 풀 때 언제 해시를 활용하냐 이 경우에는 일단 키 값상으로 된 연관된 데이터가 존재해야 돼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해시 구조 자체가 어떤 키가 있고 이 키를 통해서 배열의 인덱스에 접근하고 해시 테이블의 인덱스에 접근하고 이 인덱스에는 내가 원하는 값이 있죠. 네. 이러한 그 체계가 갖추어진 뭔가 데이터가 존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럴 경우에는 그 이 키를 통해서 이 값에 접근할 때 어, 접근이 빈번한 경우에는 되게 빠른 속도로 접근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코딩 테스트를 할 때 이 키값이랑 이 키랑 값을 잘 설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어, 이름이 키고 그다음에 전화번호가 값 이렇게 해서 이름을 통해 전화 전화번호를 검색한다.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헷갈려가지고 이 값하고 이름을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화번호, 이름, 값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해시의 장점은 이 키를 통해서 전화번호를 한 번에 검색하는 건데 전화번호를 키로 해버리면은 우리는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으려고 연락처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키를 전화번호로 해버리면은 해시를 사용하는 의미가 없죠. 그냥 선형 탐색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키를 뭘로 할 건지, 값을 뭘로 할 건지, 이걸 고민해 보셔야 되는. 이건 문제를 많이 풀면서 보면 딱 보일 거예요. 아, 어떤 걸 통해서 데이터를 접근하는구나. 그럼 이 데이터 원모를 통해 이게 키가 되는 거고, 접근 대상이 값이 되는 거고, 뭐 이런 거죠. 이것도 많이 고민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중복되지 않는 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 STL 자료 구조 특성상 예를 들어서 키 1이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값 1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키 1에 대한 값 2가 있다고 넣잖아요. 그러면 이 키 1 값 1, 키 1, 키 1 값 2.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전 게 대체가 돼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기존의 키 값상이 있는데 그 키에 해당되는 값을 또 추가하면은 값이 대체가 됩니다. 이거는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키가 중복되진 않아요. 네. 이럴 때는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키를 사용할 때 해시를 사용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예시를 한번 볼게요. 언제 해시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나? 학생 정보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아이디를 키로, 성적을 값으로 저장한다고 가정해보고 우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코드를 두 개 볼까요? 근데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는 잘 생각하시는데 여기를 잘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네. 혹시 이 언어드 맵이 어색하다면은 그 제 이전 강의를 보고 오셔야 돼요. 네. 되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네, 이전 강의를 보고 와서 다시 들어주세요. 언어드 맵 해시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맵을 해시로 착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맵은 해시가 아니라 이진 탐색 트리를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매번 이 순으로 데이터가 정렬돼요. 이것도 연산이 O 로그 n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타임 리밋이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O 로그 n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중 반복문 안에 이 정렬 연산이 맵을 맵의 데이터 추가 연산이 있으면은 여러분은 n 제곱 로그 n 연산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정렬이 되니까 넣을 때마다. 그래서 맵을 그냥 쓰시면 안 돼요. T값이 정렬이 필요하지 않은데 T값 정렬이 필요하지 않은데 맵을 쓰면 안 됩니다. 어? 해시 문제는 맵이 아니라 언온더 맵을 쓰는 거예요. 네. T값 정렬이 필요한 경우에는 맵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 언어더 맵을 써야 돼요. 그렇고 언어더 맵을 하나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디도 문자열이고 성적도 우리는 네, A 뿌리기 때문에 문자열 이렇게 해서 키값의 타입, 키의 타입, 값의 타입 모두 문자열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정보를 추가했어요. 보시면은 아이디 학점 아이디는 1, 2, 3, 4, 5 학점은 A 아이디는 6, 7, 8, 9, 9 학점은 B 아이디는 5, 4, 3, 2, 1 학점은 A 뿌리 되겠죠. 네, 이렇게 정했어요. 그 다음에 얘가 너무 두꺼운 것도 같고 그냥 합시다. 이 킥 아이디가 1, 2, 3, 4, 온 거를 검색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student.find id 키 값이 1, 2, 3, 4, 5인 걸 찾아요. 이 키가 1, 2, 3, 4, 5네 찾았죠. not and죠. 찾았죠. 그러면은 거기 그것에 네. 그때 이 아이디 출력하고
이 id에 해당되는 값을 출력하죠. 이 첨자 연산자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네. 1, 2, 3, 4, 5 출력되고 학점은 A점이 출력이 되겠죠. 이런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뭐,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학생 한 명의 성적이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고민을 하죠. 아, 분명히 이거 어떻게 키 하나당 값이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해시로 표현할 건가?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봅시다. 네, 이럴 때는 이 값에 컨테이너를 해줍니다. 벡터를 넣죠. 학생 하나당 점수가 여러 개일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앨리스 키에 대한 값을 불러오잖아요. 지금 값의 형태가 벡터이죠. 이거 이해되실까요? 값의 형태가 벡터죠. 그래서 푸시 100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얘도 네, 푸시 100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값의 타입이 벡터가 되기 때문에 벡터의 메서드인 푸시 100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써먹을 때가 많아요. 앨리스는 지금 90점 넣고 85점 넣고요. 그럼 답은 78점, 82점, 그다음에 88점 이렇게 넣었죠. 그다음에 프린트 스코어하고 프린트 에버리지 스코어가 있는데 이 함수를 한번 볼게요. 프린트 스코어 어느 맵을 받고 그다음에 키를 받아요. 이름을 받아요. 그다음에 키를 찾아요. 이 이름에 대한 키로 값을 찾아요. 이거에 반응값을 2로 해요. 이시 not end이면은 그러면은 뭔가 값을 찾았다는 거죠. 찾으면은 네, 키에 해당되는 네임 출력하고 얘에 대한 점수를 지금 네, 이, 이 값에 해당되는 게 벡터이기 때문에 반복문을 돌아가면서 스코어를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문법은 한번 패턴화 시키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네. 해시인데 값이 컨테이너인 경우. 그러니까 문법을 골라서 못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코드는 반드시 봐주세요. 네, 값을 출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앨리스가 들어갔으면은 값은 90, 85가 찍힐 거고, 뭐 밥이 들어갔으면은 78, 82, 88이 찍히겠죠. 네. 이게 스코어입니다. 평균은 뭐, 이거, 뭐, 값을 다 받을 수 있으면은 더해서 이 사이즈만큼 나누면 되겠죠. 한번 볼까요? 네. accumulate. 그 누적합입니다. 0점, 초기값은 0.0이고, 우리가 이제 세컨드. 이 점수를 아까 받았잖아요. 여기까지 똑같고, 여기서, 이제 세컨드. 그러니까 이 점수 벡터를 스코어스로 받았어요. 스코어스로 받았어요. 벡터 레퍼런스 참조자. 스코어스로 받았어요. 그래서 스코어스의 비긴부터 엔드까지
초기값은 0.0이고 누적값을 구한다. 누적값을 구해서 이 벡터의 사이즈로 나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90 더하기 85 나누기 2가 되는 거. 얘는 78 더하기 82 더하기 88 나누기 3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평균이 구해지겠죠? 네. 그래서 밑에는 뭐 이걸 한 번씩 테스트 해보는 거니까 나중에 한 번씩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앨리스, 밥,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 점수 출력 시도. 이렇게 해보면은 밑에 출력값이 나올 겁니다. 어? 이 예외 처리까지 잘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 개 합 나누기 두 개, 세 개의 합 나누기 3 이렇게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코드 두 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얘도 되게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알려드리는 코드는 눈 감고도 입력할 수 있어야 해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뭐 시험장 가가지고 이 타입 가지고 뭐 이렇게 이 정도 코드 가지고 고민하면은 문제를 푸시면 안 됩니다. 네. 그냥 거기서 고민하고 있으면 문제를 푸시면 안 돼요.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문자열의 빈도수를 구하는 거를 해시 함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잘못 입력했는데 음, 문자열이 입력 문자열을 각 문자열 개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또 보면은 무슨 문제인지는 알겠죠? 다시 코드를 봅시다. 문자, 개수 이렇게 해서 키는 캐릭터형, 개수는 인트형으로 이렇게 씁니다. 헬로 월드를 받았어요. 헬로 월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맵의 특정 키에 해당되는 거는 뿔뿔. 그러니까 이 반복문을 돌면은 맨 처음에 H,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맵의 특성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값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파이썬은 디폴트 딕트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 C++은 기본적으로 인터면 0이 들어가요. 그래서 기본값을 지정 안 해도 그냥 뿔뿔 하면은 원래 H에 대한 값이 없으니까 0에서 시작해서 1이 되고 그 다음에 2 뿔뿔 L 뿔뿔 또 L이 나오니까 2 5 1 공백 1 W 1 5 1 R 1 L 3 D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 만약에 이거를 빈도수를 정렬된 상태로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빈도수도 구하고 싶은데 이 빈도수 구한 거를 정렬된 상태로 출력하고 싶어요. 정렬된 상태로 출력하고 싶으면은 그냥 맵을 쓰면 되겠죠. 네. 그리고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맵을 쓰면 되겠죠. 이 키를 정렬된 상태로 유지하고 싶으면은 맵을 쓰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거는 카운팅 정렬을 하셔도 되는데 정렬을 구현하셔도 되는데 이 언어드 맵으로 해도 괜찮아요. 네.
간단하게 이렇게 구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문자의 빈도수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자로 예를 들었지만, 문자도 예를 들었지만, 5의 빈도수는 2죠. 네, 5의 빈도수는 2죠. 그래서, 어, 그,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A, B, C의 빈도수, B, C의 빈도수, 이런 거. 뭐 이렇게 복잡한 문자열이 키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럴 때도 뭔가 그냥 맵을 쓰시는 게 편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뭔가의 빈도수를 확인할 때도 우리는 언어드 맵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맵을 쓰지 말아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경우죠. 어, 키는 100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키는 200 하면은 키가 두 개 저장되지 않고 이전에 대한 값이 변경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주의해서 하라 이거죠. 그래서 출력은 키 1은 값 200이 됩니다. 이 100이라는 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맵의 특성이 이렇다. 한번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시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네, 해시 함수, 그 다음에 충돌, 그 다음에 이 해시를 실제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예시도 배워봤고, 그 다음에 해시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해시를 이 정도 아시고, 책에 있는 문제 정도 푸시면은 아마 해시 문제는 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는 아니죠. 네, 쉽게는 아니고, 그냥 그래도 뭔가 이 공부 그냥 충분히 혼자 풀어볼 수 있는 수준이 이제 될 거예요. 네. 그 정도는 충분히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해시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